안녕하세요. 이은정 산부인과 이은정입니다. 오늘은 자궁경부암에 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보통 이제 환자분들이 국가검진암으로 지정이 돼서 많이 오시거든요. 그래서 자궁경부암에 대한 전체적인 설명을 제가 좀 드릴 거예요. 자궁경부암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부인과암에 대해서 잠깐 카테고리를 보면 모형에서 보시면 자궁, 그리고 자궁 옆에 난소, 자궁의 입구인 경부, 주로 암인 경부, 내막, 난소에서 잘 생기거든요. 그러면 난소암이나 내막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직접 볼 수가 없어요. 뱃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초음파를 보는 거고, 경부는 이렇게 보시다시피 이렇게 밖에서부터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여기 긁어서 세포 검사를 해볼 수 있겠죠. 또는 이제 여기 직접 눈으로 여기 부분을 볼 수 있죠. 그래서 보통 눈으로 이렇게 확대경이라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초음파로만 보는 두 가지 검사랑 다르게 이 경우는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좀 이렇게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다른 암도 마찬가지겠지만 보통 암이 진행을 할 때는 어느 순간 암이 떡 하고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잠깐 보시면 정상인 세포에서 여기 있는 HPV라고 되어 있는 이게 바이러스가 있어요. 이 바이러스가 이 세포에 침범을 하게 되면 조금씩 세포를 변형을 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 세포가 이렇게 변화되면서 말하자면 이 보라색 세포가 점점 물들어가죠. 그럼 어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여기 전체를 물들이게 되고 이 세포의 일부가 아주 나빠지게 돼요. 그럼 이 나쁜 세포가 점점 못돼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이제 세포가 아주 나빠지면 그야말로 암세포가 되는 거고, 다른 장기로 퍼져가게 되면 치명성암, 이제 전이성암 이렇게 되는 거고요. 보시다시피 여기서 바이러스가 감염이 돼서 세포가 쭉 이렇게까지 진행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5년에서 길게는 한 10년까지.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하면 이 단계 중에 어느 단계를 찾아낼 수 있다는 뜻이고요. 암으로 진행하기 전에 발견하기만 하면 저희가 치료하고 예방하고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궁경부암 검사를 어떻게 할 건지 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경부암 검사를 하고 나면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하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모르겠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치료하고 또 예방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경부는 바깥쪽으로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 검사를 하는 방법이 있고, 거기 직접 이제 카메라를 넣어서 확대 촬영술이라고 하거든요. 그 전체적인 표면을 보는 방법. 우리가 세포 검사를 하는 경우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문질러도 100%를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 검사를 하면 조금 더 정확도가 올라가겠죠. 또 그리고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원인이거든요. 그러면 인유두종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되게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그래서 자궁경부암 검사는 우리가 세 가지 방법으로 세포 검사하는 거, 확대경 검사하는 거, 바이러스 검사하는 거, 세 가지 결과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확인해서 진단을 하게 됩니다. 암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 이제 정상적으로 있던 세포가 이상해지는 건데, 원인 자체가 다른 암들은 조금 명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폐암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생각에는 담배를 많이 펴서, 아니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뭐 탄 음식을 많이 먹어서 위암이 생기고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자궁경부암 원인은 되게 명확합니다. 97% 이상이 인유두종 바이러스에 의해서 생긴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주로 성경험이나 성관계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우리가 이제 경부암 검사를 했습니다. 그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치료를 할지를 이제 살펴보겠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세포 검사를 우리가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정상, 반응성 세포 변화, 비정형 세포, 뭐 이형성, 치명성 암 이런 형태로 나오거든요. 그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궁경부암에서 정상이면 정상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요. 보통 반응성 세포 변화라는 개념이 있어요. 환자분들이 검진센터에서 반응성 세포가 나왔어요 하고 막 오시는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말이 어렵다가 보니까 전암 단계나 암세포 이런 건 줄 알고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반응성 세포 변화는 일단 정상군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이상한 세포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고, 반응성 세포하고 정상의 차이라고 한다면 반응성 세포 변화는 이상한 세포는 없지만 염증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질염이나 이런 게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보통 질염에 대한 검사를 하고 치료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비정형 세포, 그리고 이형성 세포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정형 세포라는 건 이제 이런 세포들이 굉장히 의심이 된다. 비정형 세포라는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반드시 바이러스 검사나 확대경 검사를 좀 정밀 검사를 해보고요. 이런 확대경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저희가 조직 검사를 해보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하면 그 결과는 보통은 CIN1, CIN2, 3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CIN1과
2,3를 저희가 구분 지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치료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요. CIN1 같은 경우는 보시면 이상한 세포가 이렇게 좀 있네, 이렇게 인식하시면 되는데, 이 경우는 그냥 둬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2,3의 경우는 잘 안 돌아옵니다. 보통은 대부분 이렇게 진행할 확률이 높겠죠. 그렇기 때문에 2,3인 경우는 우리가 아예 절제 치료를 합니다. 원추절제라는 걸 통해서 여기 있는 병변들을 절제하는 게 중요한 치료고요. CIN1 같은 경우는 웬만해서는 특별하게 절제를 하지 않고 지켜보거나 아니면 이 표면을 레이저나 고주파 형태로 태우는 치료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병변이 있으면 찝찝한데 그냥 다 이렇게 절제를 해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절제를 안 해요?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2,3의 경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할 확률이 높고 돌아올 확률이 적기 때문에 절제를 하는데, 무분별하게 계속 절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경부가 짧아지거나 약해질 수 있겠죠. 그러면 특히 이제 가임기 여성들은 임신을 해야 되고, 이제 임신했을 때 경부가 약하게 되면 자궁경부 무력증, 이렇게 해서 자궁경부가 쉽게 풀려버린다든지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무분별하게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면 원추절제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직검사 결과에 따라서 치료가 관찰하면서 지켜보던가 아니면 이제 원추절제를 하고 지켜보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추절제를 하건 우리가 이제 뭐 고주파로 태우거나 아니면은 이제 지켜보는 과정에서는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나요? 뭐 태웠다고 해도 바이러스를 그럼 없애야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바이러스는 애석하게도 없애는 약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질염 같은 경우는 보통 명백하게 우리가 그 어떤 균에 대한 항생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생제를 쓰면 질염균을 해결할 수 있는데,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감기 바이러스를 우리가 죽이지는 않잖아요. 감기 바이러스는 우리 면역력이 해결하는 거거든요. 우리 면역 시스템이 해결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인유두종 바이러스 같은 경우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체계에서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무서운 바이러스를 그냥 가지고 지켜만 봐야 되나요? 맞습니다. 지켜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경부암에 대해서 뭐 치료를 했던 아니면 경부암에서 정상이 나왔건 간에 바이러스가 있다 그러면 그 바이러스가 세포를 변형시키지는 않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1년에서 3년 정도 되면 정상적으로 잘 소멸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예외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겠죠. 바이러스가 계속 있으면 세포를 계속 변형시킬 수도 있고 또 생각보다 빨리 없어질 수도 있고,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 6개월에 한 번, 뭐 1년에 한 번 이렇게 바이러스가 없어질 때, 소멸될 때까지 저희가 관찰하는 게 원칙이고요. 환자들이 이제 많이 물어보는 것이, 그러면 선생님 면역력이 제일 중요하네요. 어떻게 하면 면역력을 높일 수 있죠? 결국 이 질문을 많이 하시거든요. 홍삼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면역 주사 같은 걸 써야 되나요? 뭔가 특별하게 저희가 해야 될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근데 의학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것이 딱 3가지 정도거든요. 일단 바이러스에 대한 예방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백신이 있듯이 자궁경부암에 대해서 자궁경부암 백신이 있습니다. 백신을 맞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 우리가 예방법이 되겠죠. 근데 백신이 100%로 예방이 되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100%가 아니듯이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되 정기적인 검사가 꼭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뭐 어떤 상태이냐에 따라서 뭐 2년에 한 번 할지 1년에 한 번 할지 6개월에 한 번 할지 이거는 이제 주치의 선생님들이 보통 결정을 하시게 되거든요. 거기에 맞게 정기적인 검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경부암의 원인이 된 바이러스가 어떤 통로로 들어오나요? 보통 성경호를 통해서 많이 들어오죠. 그렇다고 성생활을 안 할 수도 없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전한 성생활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가 누가 어떻게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콘돔을 쓰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 우리가 예방할 때도 역시 코로나 바이러스가 직접 우리가 들어오지 않게 보통 마스크를 쓰고 백신을 맞듯이 똑같습니다. 아주 적당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자궁경부암 검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다음번에는 또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윤정 산부인과의 이윤정이었습니다.